하루에도 수십 번씩 놓을까 말까 고민하고 이제는 정말 포기하고 싶다가도 그 사람이 올린 스토리 하나, 푸사에 남긴 메시지 한 줄, SNS에 짧은 글이라도 올라오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게 되죠. 하지만 그 사람은 과연 지금 나를 떠올리고 있을까요? 혹시 나만 아직 이 자리에 멈춰 있는 걸까요? 그 사람 마음속엔 이미 다른 감정이 자리한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사람도 내 마음과 같은지, 왜 연락은 오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지,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낱낱이 헤쳐보려 합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이 관계를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까지 누메라만의 조언 키코드로 전달드릴게요. 누메라 타로를 구독하시면 매주 내 상황에 맞는 해결 키코드를 모아 가실 수 있습니다. 리딩이 끝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의 솔루션, 누메라 타로에서 계속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원하시는 리딩 주제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제너럴 리딩인 만큼 모든 분께 100% 들어맞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필요한 메시지만 받아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여러분 마음속 단 한 사람을 떠올리며 끌리는 카드 한 장을 선택해주세요. 안녕하세요. 1번 분들 반갑습니다. 누메라 타로 대표 마스터 손은서입니다. 지금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내 생각을 하고 있을지 내 마음과 같을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두 분의 관계는 요약하자면 운명의 수레바퀴에 서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멈춰있던 운명이 다른 운명으로 시작하려는 순간에 와 있어요. 헤어진 관계라면 두 분은 이미 이별 후 시간이 꽤 지난 모습입니다. 지금은 날 것의 감정이나 분노보다는 서로 각자의 일상 속에서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라고 보여져요. 두 분 다 어느 정도의 일상을 보내시고 또는 다른 사람을 사귀었을 수도 있고 그런 일정의 시간이 흘렀는데 두 분 다 지금 서로를 좀 그리워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날 잘 지내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생각나고 보고 싶은 거지? 라고 생각해 보면은 사귀었을 때도 두 분이 여태까지 사귀었던 사람과는 다르다. 이렇게까지 마음이 큰 건 오랜만이거나 처음일 정도로 두 분의 관계는 사귀었을 당시 굉장히 깊었던 걸로 보여요. 좋았을 당시에는 결혼까지 가겠다. 헤어질 당시에도 내가 이 사람한테 실망하고 슬프고 절망스러웠지만 이게 끝은 아닐 것 같다. 자꾸 돌고 돌아서 만날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렇게 인연이 강한 두 분이 왜 헤어졌을까라고 이제 카드에서 보면요. 마음을 떠나서 서로가 좀 연애 태도에서 미성숙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서로를 소유하려 집착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만큼 엄청 싸우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는 되게 전쟁 같았다고 이제 보여지고 이 사람 때문에 정말 많이 울기도 하고 마음도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만큼 웃고 행복한 날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만약 상대가 짝사랑인 상대방이시라면은 지금은 관계가 막 열리기 시작하는 전환점이에요. 그동안은 상대가 여러분을 크게 의식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본인의 일상이나 주변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좋아해서 이분 주위를 계속 맴돌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서야 요새 좀 자주 엮이네. 나를 좀 잘 챙겨주네. 이런 자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에 대한 호감도가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예전에는 그냥 주변 사람 중 한 명이었을 수 있지만
이제 이성으로 보이기 막 시작한 단계인 것 같아요. 이제서야 여러분의 마음이 좀 이분에게 닿은 느낌이랄까요? 요즘 조금 미묘한 기류가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서로가 좀 호감은 있지만 표현은 아직 조심스럽고 조금 간질간질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이제 연애로 이어질 수 있는 첫 문이 열리고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지금 내 생각은 하고 있을지, 그리고 또 이분이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과거, 현재, 미래의 속마음 흐름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헤어진 분 관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과거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사실 속으로는 한계에 가까웠던 시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때는 나한테 되게 잘해줬었는데 이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 개인 입장으로는 그건 이 사람이 억지로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의 그 과거 흐름이 딱 그래요. 무너질 걸 알면서도 그래도 자기가 괜찮다고 스스로 세뇌하는 시기? 근데 왜 이제 무너지기 직전일 것 같고 어떠한 이유가 있을 거냐면은 그 이유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일이 뜻대로 안 풀렸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뒤통수를 맞았을 수도 있고 가족 문제나 금전적인 부담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공통점은 하나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향한 감정과는 별개로 자기 삶에서 다른 영역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에서도 집중력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연락이 줄고 좀 감정 기복이 뭐 심하다고 느껴졌다라면은 그건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 뭐 불만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무너지기 직전의 전조 증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는 괜찮아 보여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억지로 웃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텅 비어있고 뭘 해도 감흥이 없던 시기. 이제 또 그리고 무너지기 일부 직전이었던 단계였던 거죠. 즉 연애가 문제라서 힘든 게 아니라 이미 그 사람 인생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짝사랑 관계이신 분들은 여러분이 그 사람을 좋아하기 시작했을 때 그 시기에 이 사람이 이미 인생 자체가 꽤 흔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한테 보이기에는 겉으로 멀쩡해 보였을 수는 있는데 뭐 일도 하고 주변 사람들과도 잘 지내는 것 같고 뭐 가끔은 농담도 하니까 저 사람 그래도 여유 있다라고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속사정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 이미 이 사람은 멘탈이 간당간당 이렇게 버티는 중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예전 연인과의 관계가 거의 끝나가서 정리 단계에 있었다거나 일이나 학업에서 자신감이 무너지고 스트레스가 극심했다거나 아니면 가까운 친구나 가족 문제로 마음이 지쳐 있었다거나 인생이 전반적으로 흔들렸던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따뜻하게 다가가도 그때는 그걸 뭐 감정으로 받아들일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감정을 느낄 여유도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그 시기에는 누가 날 좋아한다라는 사실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스스로가 무너지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은 보이는 게 불편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호감 있게 다가가도 그땐 그냥 착한 사람이네, 뭐 좋은 사람이네 정도로만 느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뭔가 뭐 진심을 몰랐고 여러분의 감정을 몰랐고 이러기보다 이분은 그때는 그런 걸 느낄 아예 감정적 체력이 바닥이었달까요. 근데 하지만 사람 마음이 참 아이러니한 게 그렇게 지쳐있을 때 받았던 작은 배려나 다정함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좀 유독 선명하게 남아요. 그래서 그 지금 와서는 이분이 머릿속에서 여러분이 해줬던 행동이 하나둘씩 이제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정신이 없어서 못 느꼈는데 지금 와서 맞다. 나 힘들 때 그렇게 다가와줬었지 막 라던가 늘 여러분의 옆에 있었는데 이제 모르고 이제서야 내가 이 사람하고 이렇게 많은 접점이 있었구나 라고 느낀다던가
뭐 이제 예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여러분을 볼 수 있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 올라왔고 여러분에게 감정을 하나씩 느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현재 그분의 속마음을 또 헤어진 관계, 그리고 짝사랑 관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헤어진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을 보자면요. 이분은 그때 이미 한계가 터져서 헤어진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과의 좀 문제라기보다는 자기 안에 쌓여있던 필요함과 예민함이 폭발한 거죠.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까지 여러분한테 상처 줄 일도 아니었는데 그땐 감정이 폭주해서 돌이킬 틈도 없이 끝나버린 흐름이에요. 그래서 헤어진 뒤에도 이 사람은 여러분의 감정을 이제 뭐 정리하고 이런 생각보다 그래 내 상황 이제 좀 정리하고 진짜 새 출발하자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누군가를 만나봤거나 아니면 마음을 열어보려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 그 상대방을 꼭 사랑해서라기보다 좋아해서라기보다 자기의 이제 주변 상황이 이제 좀 안 좋으니까 모든 게 다 새로운 걸 시작해보자 이런 흐름이고 그래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사람이면 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결과는요. 감정이 안 채워졌어요.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새로운 사람이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분위기니까 이제 좀 괜찮아질 것 같아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비교가 돼요. 누구랑? 우리 일본 분들이랑. 아, 이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예전만큼 그렇게 설레지가 않지? 이 대화 내용 뭔가 대화 주제, 대화 패턴 어디서 많이 봤는데 우리 1번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때 내가 마음이 없어서 떠난 게 아니구나 라는 이제 깨달음을 이제 느끼면서 지금은 다시 여러분에게 마음이 끌리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내가 그렇게 상처 주고 떠났는데 다시 잘해볼 수 있을까? 이게 내가 연락하면 좋아할까? 싫어하진 않을까? 이제 미련과 후회 사이에서 맴도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 다가가고 연락하고 그러고 싶지만 이제 죄책감이 이제 남아있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생각은 되게 많아지는데 뭐 다른 연락을 직접적으로 지금 한다거나 그런 건 없어도 이제 좀 여러분의 소식, 근황을 이제 좀 궁금해서 이제 알아보고 있고 뭐 주변 사람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SS들 조용히 챙겨보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제 정리하자면 모든 걸 새롭게 출발하려고 새로운 이성도 이제 만나면서 그 감정을 뭐 정리하고 덮으려 했지만 결국 안 됐다. 이제 와서야 내 진짜 감정이 뭔지 알겠다. 하지만 다시 다가가기에는 아직은 용기가 없다. 이게 지금 그 사람의 가장 솔직한 속마음이에요. 이어서 이제 상대방이 짝사랑이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분은 이제서야 누군가를 마주할 수 있는 흐름이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감정이 들어올 틈이 없을 정도로 지쳐 있었지만 이제 조금씩 마음을 회복하면서 나도 다시 누군가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제 회복된 게 아니에요. 아직은 과거의 후유증이 좀 남아있어요. 좀 이전에 겪었던 인간관계나 연애에서 받은 상처가 이제 머리로는 정리됐다 생각하면서도 가끔씩 이제 좀 불쑥불쑥 올라오는 상태예요. 그래도 이제는 주위를 좀 볼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서 여러분이 이제 서서히 계속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사람 참 말 잘 통하네. 이 사람하고 좀 대화하면 기분이 안정이 된다.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뭔가 여러분이 보이고 좀 호감으로 변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좀 그 호감이 생겨도 마음이 바로 움직이거나 뭐 적극적인 액션이고 뭐 이게 바로 일어날 흐름은 또 아니고 이 사람이라면 좀 내가
괜찮을지도 모르겠는데 뭐 이 생각과 동시에 좀 내가 오버하는 건가? 괜히 관계 어색해지면 내가 그냥 오버한 것 같은데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뭐 이런 뭔가 이제 전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누군가 이제 시작하기에 되게 좀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었는 거죠.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여러분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 약간 그런 말 있죠. 입덕 부정기 이런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연애를 시작해도 될까?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뭐 확신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희 좋아하는 단계에 왔는데 이제 계속 마음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지만 완전히 이제 열리지 않은 시점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그 사람이 이제 스스로 좀 괜찮을지도 모르겠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까지는 조금 느긋하게 이제 흘려보내주고 바라봐 주시는 게 좋아요. 또 이분의 확신이 생기면은 그때부터는 빠르게 움직이는 타입이니까 뭐 지금 아직 그런 에너지가 다 채워지지 않았나 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가까운 미래에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의 변화가 생길지 또 이제 헤어진 분들, 짝사랑 분들 이렇게 나눠서 이제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진 관계라면요, 가까운 미래에 이 사람은 진짜 마음이 터집니다. 그동안은 제외하고 싶어도 계속 고민만 했어요. 괜히 연락했다가 싫어하면 어떡하지? 또 내가 다시 만나면 또 상처 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망설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생각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냥 보고 싶어요, 우리 일본 분들이. 다른 사람도 만나봤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하려고도 애썼어요. 근데 결과는 하나예요. 결국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래, 내가 다른 사람 만나봤자 내가 여태까지 제일 좋아하고 사랑한 거는 결국 너였어. 그래서 이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뒤통수를 한 대 이제 세게 맞은 것처럼 이제 와서야 이제 자기의 마음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그 문장 하나하나를 머릿속으로 계속 돌려보고 있어요. 시뮬레이션을. 갑자기 연락하면 이상할까? 미안하단 말부터 하면 너무 부담일까? 잘 지냈어? 뭐 이런 식으로 혼자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고, 이런 고민을 계속 하면서도 이제 손은 좀 이미 핸드폰이 이제 손에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제 뭐 카드로도 봐도 제가 봐도 이성적인 판단은 아니고 그냥 본능이에요. 이 사람 머릿속에는 지금 딱 하나요. 이 사람 놓치면 진짜 평생 후회하겠다. 그래서 연락은 아마 올 거거든요. 그게 새벽일 수도 있고 술김에 갑자기일 수도 있어요. 그 순간에 이제 이성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정이 이제 올라와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다시 만나면 예전처럼 또 싸울 수도 있고 뭐 이런데 그걸 이분이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알아요. 네, 뭐 알면서도 그래도 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분에게는 지금 여러분이 정말 너무나도 생각나고 보고 싶은 사람, 그리고 이분은 이제 결심한 거죠. 앞뒤 안 재고 그냥 다시 가고 싶은 거. 이유 같은 건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좋고 사랑하니까. 이제 이어서 짝사랑 상대방인 분이시라면 이제 가까운 미래에 이분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확실해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좋은 사람, 편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좋아하구나. 이걸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동안 머리로는 아예 착각일 거야. 제가 약간 입덕 보정기 같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아닐 거야 했는데 뭐 괜히 오해가 또 생기면 어떡하지 뭐 이러다가 이제는 그 감정을 숨길 수 없는 단계까지 옵니다.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나요. 아침에는 문득 떠오르고 퇴근길에 뭐 어디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보고 싶고 괜히 뭐 SNS 들어가서 스크롤을 멈추는 그런 식이에요. 나 이 사람한테 진짜 마음 있구나. 이런 이제 감정이 들면서 이제는 이 감정을 인정하고 작게라도 표현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행동이 가까우실 때는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괜히 한마디 더 걸고 싶고 연락 하나라도 더 하고 싶고 여러분의 반응 하나하나에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게 돼요.
이분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내가 표현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완전히 용기가 난 건 또 아니에요. 좋아하는 만큼 겁도 많아요. 혹시 내가 다가가면 부담스러울까? 지금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잖아.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망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가오실 때는 아주 조심스러울 거예요. 이제 먼저 연락하더라도 별거 아닌 얘기로 시작할 가능성이 커요. 요즘 많이 바빠요? 우리 일본님 말하는 그 드라마 재밌더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어떻게든 너랑 대화하고 싶다라는 진심이 깔려있어요. 그래서 표현은 서툴지만 감정은 진짜 좋아하는 마음.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 이분의 마음은 이제는 나도 누군가를 만나보고 싶다. 그게 아마 이 사람인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 그게 대화든 연락이든 시선이든 이제 이미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요약하자면 이 사람은 이제 진짜로 좋아하는 걸 인정했다. 다가올 마음의 준비가 됐고 조심스럽지만 분명히 행동으로 옮길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두 사람의 이제 앞으로의 관계 흐름을 볼 건데요. 이거는 헤어지신 분, 짝사랑이신 분 두 분 다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공통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두 사람의 앞으로 흐름을 보자면 이분은 마음이 아무리 커도 다가오는 방식이 좀 굉장히 조심스러울 거예요. 감정을 즉흥적으로는 표현할 수 있어도 좀 이 만남을 잘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에 여러분과의 접촉은 매우 조심스럽게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연락도 막 훅주하면서 오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반응, 말투, 분위기를 살피면서 대화를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마음이 크다 보니까 갑자기 즉흥스러운 행동이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례하거나 억지로 폭주하면서 그렇게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좀 술을 많이 먹었는데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잘 지냈어? 혹은 내가 어제 술을 좀 많이 먹었네. 늦은 시간에 연락해서 미안해. 나 때문에 잠도 못 자고 피곤하겠다. 이거 되게 조심스럽죠. 나를 되게 의식하고 맞추려는 흐름이에요. 그만큼 이분이 이번엔 정말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큰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할 수 있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누메라 키코드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에게 필요한 조언 키코드는 13입니다. 이 숫자는 변화와 전환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과거의 감정이나 패턴을 그대로 이어가기보다 완전히 새롭게 구조를 바꿔가야 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헤어지신 분들이라면 이 사람과 다시 시작하기 전에 예전처럼 감정 터뜨리고 싸우는 루틴을 이제 끝내요. 나도 그리고 상대도 예전처럼 연애해서는 안 된다라는 각오를 가지셔야 합니다. 이번엔 다시 시작하자가 아니라 다르게 시작하자가 이게 핵심이에요. 상대의 마음은 여전히 크고 어쩌면 또 예전과 다르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까지 똑같이 반응한다면 이 관계는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예전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단호하게 말하실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전처럼은 돌아가지 말자. 똑같다면 이 시작은 의미가 없을 거야. 이게 이런 마음가짐이 이번 인연을 새롭게 다시 여는 흐름이 되실 겁니다. 상대방이 짝사랑이신 관계라면은 그동안에 이 사람에게 해줬던 호의나 배려 분명 처음에는 고맙게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계속되면은 매력보다는 익숙함이 돼요. 지금은 잘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자신을 보여줘야 될 때인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통해 상대가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연락도 조금 줄여도 괜찮아요. 오히려 상대가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흐름이에요. 지금 이분의 인생도 크게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일본 분들도 이제 새로운 버전의 자신으로 이분에게 대응을 해야 이 관계가 새롭게 열립니다. 반면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는요, 공통적으로는 이분이 나에게 마음이 있다고 해서 내 멋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헤어지신 분들이라면 지금은 상대가 마음을 정리하고 다가오는 시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급하게 이번엔 내가 주도해서 풀어야겠다. 연락은 이렇게, 대화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움직이면 상대는 그 기운을 바로 느껴요. 결국 다시 방어적으로 변하거나 또 예전처럼 날 몰아붙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해야 할 건 흐름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흐름을 허락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컨트롤하고 뭐 이런 것보다 상대의 리듬을 존중하고 여러분도 이 흐름에 여러분의 진심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짝사랑이신 분들이라면 지금은 이 사람에게 완벽하게 보이려 하거나 상황을 다 계획하려는 걸 멈춰야 해요. 언제 연락할까? 뭐라고 말할까? 이런 식으로 머리를 짜는 순간 여러분의 자연스러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분은 자연스러운 관계 발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 계산 없는 가벼운 대화, 순간의 웃음 이런 것들이 훨씬 큰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너무 노력해서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시고 허술한 틈을 그냥 조금 남겨두세요. 그 틈이 이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통제하지 말고 흘러가게 둘 것. 진심은 이미 충분하니까 조급함만 내려놓으면 자연스럽게 풀린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오히려 계산하지 못한 변수들이 두 분의 사이를 더 발전시켜 줄 겁니다. 여기까지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메라 타로를 구독하시면 매주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해결 키코드를 모아 가실 수 있습니다. 리딩이 끝난 뒤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분만을 위한 솔루션 누메라 타로에서 계속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으로 마음 전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분들 반갑습니다. 누메라 타로 대표 마스터 손은사입니다. 오늘은 제외의 짝사랑 공통 리딩입니다. 경우에 맞춰서 영상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두 사람의 현재 상황과 관계에 있어서 리스크했던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분들과 그 사람과의 관계는 헤어지신 분들이라면 이별을 가장한 큰 싸움, 냉전인 상태인 것 같고 짝사랑하신 분들이라면 그분이 여러분 외에도 여러 관계, 일, 환경 속에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본인 우선순위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우선 헤어지신 분들이라면 두 분은 좀 서로 다른 가치관, 서로 다른 연애 타입으로 계속 부딪혀 오신 것 같아요. 서로 다른 가치관이라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지금 당장 감정을 풀어야 하는데 한쪽은 시간이 있다가 대화를 해야 한다든지 쉬는 날 좀 같이 어디 놀러 가고 좀 둘러보고 싶은데 피곤하다고 같이 있는 시간을 누워서만 보낸다던가 내가 힘들 때 그저 내 편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내 편이 되기보다 나를 위한답시고 이성적으로 말해서 서운함이 커진다든지 하루 종일 연락이 없어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은 난 너 바쁠까봐 배려한다고 해서 안 했는데 라고 해서 그 이유가 이제 나로서 납득이가 이제 가지 않다든지 누가 마음이 있고 없기보다는요 이거는 정말 서로 연애가 조금 연애하는 가치관 타입 그리고 그 당시 서로의 좀 연애 온도가 달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싸우는 빈도도 잦아지고 이별도 좀 홧김에 케이스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두 분의 이제 관계가 점점 익숙해짐에 따라서 나를 더 맞춰줬으면 이제 나를 더 이해해줬으면 주장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이거를 서로 합의하고 조율하고 맞춰가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맞춰주길 바라면서 이게 갈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두 분 다 배려를 안 했던 건데 두 분의 입장에서는 내가 좀 더 참았고 나는 맞춰줬다고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서로의 마음에 상처만 주고 이대로는 만날 수 없겠다는 생각에 둘이 크게 등을 뒤돌아 버린 거죠. 이어서 짝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분은 현재 사실 연애를 할 만한 에너지가 있지 않으신 것 같아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정신없는 하루들을 보내고 있으신 것 같아요. 분명 관계를 여러분과 재정의해보고 싶은 마음은 들지만
지금 이럴 때 내가 연애를 하는 게 맞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두 분의 인연은 약간 관계의 정비를 위해서 잠시 소강 상태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좋고 나쁘고 없고 마음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일시정지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가 좋은 쪽으로 좀 흘러가고 다시 흘러가기 위해서는 예전과는 좀 다른 시선과 그리고 또 이분의 뭔가 에너지가 좀 채워져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연락도 아무런 말도 없이 내 속만 타게 하고 있는 그 사람은 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 내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분에게 들어온 에너지, 그리고 나에 대한 진짜 속마음들을 이제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까지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과거는요, 여러분이 이분을 사귀게 되었을 당시 또는 처음 알게 되었을 당시에 이분 인생의 에너지 흐름 자체가 감정적으로 완성도가 높았던 때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적으로나 인간관계적으로나 주변과의 뭐 조화, 가족적인 분위기, 안정된 인간관계 속에 있고 좀 근심 없이 마음이 편안한 상태랄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성격에 여유가 있어 보이고 안정감이 있어 보여서 우리 처음에 이분을 봤을 때 그런 분위기가 여러분은 좋으셨을 거예요. 근데 알면 알수록 이분이 그만큼 본인의 이제 생활의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좀 강했고 지금 이대로면 충분하다라는 그런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런 안정감을 추구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귀셨더라면은 이제 사귀신 분이었더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관계의 긴장감이 사라지고 앞서 싸웠던 이유들처럼 나는 뭐 놀러 가고 대화하고 이러고 싶은데 모두게 좀 귀찮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셨을 거예요. 그리고 짝사랑하신 분들은 좀 이 관계가 좀 호감인 것 같지만 이 이상 더 뭔가 가지 않은 느낌이랄까요? 상대방은 이게 좋은 거 아닌가? 이대로 뭐 좋은 거 아닌가? 딱히 노력을 안 했을 경향이 커요. 근데 이분이 이 시기에 자기가 좀 게을러지고 싶고 막 늘어지고 싶었을 뿐이지 여러분에 대한 이제 감정은 있었어요. 없었던 것도 아니고 권태도 아니고 호감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다만 내가 노력을 안 하고 싶었던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근데 참 여러분이 그렇게 나오면 좀 긴장도 할 만한데 그때 그 시기에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그냥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또 짝사랑이신 분들은 그 관계를 직접적으로 마주하지 않았던 그런 흐름이에요. 근데 현재 이분은 또 아이러니하게 과거와는 다르게 또 분주합니다. 바빠졌어요. 개인의 인생으로는 새로운 단계를 준비하는 흐름인데 승진을 앞두고 있다든지 좀 준비한 시험을 준비해서 시험 합격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든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거처를 옮길 수도 있겠네요. 즉 새로운 변화, 새로운 곳에서 도약을 앞두고 있는 중입니다. 주변 환경이 좀 변화가 될 조짐이 이제 보여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제 다시 생각납니다. 바빠지고 또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너무 안일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싶어집니다. 사실은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없어서 헤어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또 제가 봤을 때 이분은 되게 아직도 미성숙해요. 그렇게 말을 내뱉고 여러분이 그립고 생각나는데 이걸 또 자존심이 굉장히 세나 봐요. 억지로 누르고 있어요. 연락도 하고 싶고 엄청 흔들리는데 안 흔들린 척하고 하면서 여러분에 대한 강한 생각들을 엄청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자존심 싸움이 자존심. 아직도 반성을 덜 하신 것 같아요. 짝사랑신 분들은 이분의 대운 자체가 이제 다시 또 개인의 인생으로서 중요도가 높은 이제 시기다 보니까 제가 앞서 처음에 얘기했던 현재의 이 상태인 거예요. 과거를 떠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처럼 자기 바운더리 안에 여러분이 있을 가능성을 좀처럼 생각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리딩을 들으시면 되게 서운하고 그러시겠지만 이분은 시기가 중요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생각나도 그 감정을 이제 꾹꾹 누르고 그러고 있을 뿐이지 너무 부정적으로 내 우선순위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단정 짓기에는 아직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가까운 시일 내에 이분은 어떤 생각으로 변하게 될까요? 분명 본인 인생은 잘 풀리고 있는데 어딘가 따분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흥미도 없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자기 성과가 눈앞에 있는데도 이게 감흥이 없는 겁니다. 헤어지신 분들 상대분이라면 이분이 굉장히 이제 자존심이 세다고 하셨잖아요. 아직도 진짜 아직도 감정을 나는 만족해 괜찮아 너 없이도 나 잘 지내 이러면서 여기저기 이제 괜찮은 척 하는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큰데 자존심이 진짜 세신가 봐요. 이제 이 성취감보다 가까운 시일 내에는 여러분에 대한 그림이 점점 더 커지거든요. 그런데도 아직은 좀 자존심을 부리고 있는 느낌, 가까운 시일 내까지. 짝사랑이신 분들이라면 아직 이분은 뚜렷한 결과가 당장 나는 상태는 또 아니라서 그런 참는 그 기간이 되게 괴롭지만 또 여러분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분은 나 이것만 끝나면은 2번이 하고 나 잘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속 마음 애가 타는 거와는 별개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두 분의 이제 관계의 흐름은 어떨까요? 이제 두 분의 관계의 흐름을 보면은 그래도 긍정적입니다. 이분은 여러분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에게 들어온 중요한 일들 때문에 그게 마무리가 되면 감정을 잘 정돈해서 다가가게 될 거예요. 마음을 정리하고 나서 다가가기까지는 시기상으로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진 않겠지만 두 분 사이가 이대로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른 상태예요. 그리고 짝사랑이신 분들도 이 관계가 발전이 없을 거야 라고 단정 짓기에도 이른 단계라는 거죠. 헤어지신 분들이라면 이제 그분이 자존심을 정리하고 이제 마음을 정리를 해서 자연스럽게 이거 보니까 너 생각이 나더라. 그때 너가 말했던 게 맛집 기억나? 막 이런 식으로 서로만의 편한 일상적인 대화 톤으로 오는데 또 이게 생각 없이 연락을 했다기보다는 편안히 이제 분위기는 풀면서 어느 정도 성숙해진 마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제가 말한 가까운 시일 내까지 되게 자존심 세고 아직도 되게 미성숙한 마음인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관계의 흐름은 그런 이제 자기가 자존심 부리고 좀 미성숙한 마음을 본인의 성장과 함께 마음도 좀 성장해서 여러분한테 다가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미안했던 것, 현실적으로 우리의 관계가 한층 더 깊어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라고 최종의 흐름으로서는 어른스럽게 풀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분은 아까 봤듯이 마음은 큰데 되게 어리숙하고 미성숙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 성장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가 이제 이분한테는 필요한 거고, 이 다음에 올 때는 여러분도 배려하고 내가 전처럼은 그러지 말고 내가 더 이제 여러분 사랑을 해줘야겠다. 내가 그때는 귀찮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 이번이가 좋아하는 어디도 가고 내가 좀 부지런히 이 사랑에 노력을 해야겠다. 그래서 내면과 외면의 성장이 같이 이뤄서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흐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짝사랑이신 경우라면은 이제 이분이 그동안 바빴던 일들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여러분과의 관계에 감정이 여유를 낼 수 있는 타임으로 들어가요. 최종적으로는. 다만 이분은 직진형이 아니라 탐색형이에요. 처음부터 좋아요, 보고 싶었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오진 않고요. 이제 조심스럽게 잘 지내요. 그때 뭐 나한테 얘기했던 거 어떻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가벼운 근황 대화로 문을 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뭐 기다리고 뭐 감정을 이제 눌러왔던 걸 뭐 폭발하고 이러기보다는 대화 이제 물꼬를 트면서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본인의 개인 일정이 끝나고 먼저 연락할 가능성은 없지만 바쁜 일정이 끝나는 약 2개월 전후 그 시기를 틈타서 여러분이 먼저 요즘 또 뭐 바쁘세요? 요즘 좀 괜찮으셨어요? 뭐 요즘 좀 여유가 생기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건네도 분위기가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연락 자체를 거절할 시기는 아니고요. 타이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이 이제 다치거나 뭐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연락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언제 이제 시작하든 대화의 문은 열려 있는데 이분이 뭐 바쁜지 안 바쁜지 이제 그런 걸 보시고 대화를 하셔도 이제 연락을 하셔도 좋은 흐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할 수 있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누메라의 조언 키코드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분들에게 필요한 조언 키코드는요. 69입니다. 지금 이 관계를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우선 헤어지신 분들부터 말씀드리자면 먼저 다가가서 관계의 여지를 열어두는 겁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나 이거 먹는데 너 생각나더라. 뭐 그때 얘기했던 거 뭐 잘 마무리됐어? 뭐 이런 식으로 원래 연락하고 지냈던 일상 톤으로 다가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연락을 하지 않고 기다리면 2달 뒤 정도겠지만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간다면 2달까지도 냉전이 안 갈 흐름이에요. 이분이 뭐 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에게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자존심과 본인 상황 때문에 좀 정체되어 있는 흐름인데 오히려 여러분이 다가가면 마음이 좀 스르르 풀릴지도 몰라요. 근데 처음엔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에 온다고 했잖아요. 먼저 연락을 하면은 그게 더 좋으면서 툴툴거릴 확률도 높습니다. 그럴 때는 같이 맞서 싸우기보다 이제 그러려니 하고 놔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는 상처받았다고 내가 가만히 있고 꿍여있다기보다는 제가 말했잖아요. 이별을 가장한 냉전이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대화의 여지를 열어두는 게 관계 회복의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이분도 이제 서서히 본인도 변해야겠다는 흐름이 들어왔으니까요. 지금은 먼저 연락한다면은 연인보다 좀 친구 사이라는 인식으로 그분을 좀 편하게 흘러가도록 하는 게 좋은 흐름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짝사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분이 이제 바쁘고 나한테 무심한 거에 대해 의식하지 마시고 자꾸 연락해 주세요. 그렇다고 이분이 여러분이 부담스럽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분 사이에 좋은 기류가 있기 때문에 가끔씩 관심을 보여주세요.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이분이 이제 바쁜 시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시간을 기다려주면서 너무 조급하지 마시고 또 그렇다고 연락 오면 너무 좋은 티 내지 마시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좋은 분위기로 좋은 의도로 연락하고 지내지면 조금씩 분위기가 좋아질 거고요. 근데 또 이제 조금 밀당이 필요한데 이게 근데 또 너무 좋아하는 티를 내면 상대가 바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제 시기상으로 지금 흐름으로는 그분이 연애할 시기가 아니니까 흐름을 잘 체크해서 이제 좀 자연스럽고 이제 조금씩 호감을 다가가는 행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반면에 지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는 나 혼자 괜찮아 라는 태도에 갇히는 거예요. 물론 스스로의 정리도 필요하고 마음을 다 잡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나 완전히 정리됐어. 이 사람 없어도 돼. 나 이제 그만할래. 나 이제 우울해. 이 사람이 기다리고 이런 것도 우울해. 감정을 이제 스스로 차단해버리면은 오히려 이 흐름 멈춥니다. 분명 좋은 흐름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 느리지만 분명 좋은 흐름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실망하고 이제 내 감정에 이제 빠져서 너무 슬프고 우울하고 그렇다고 해서 감정을 접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무슨 일 있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노력하면서 여유 있게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시면은 모든 흐름이 훨씬 부드럽게 풀려나갈 거예요. 헤어진 관계라면은 연락이 왔을 때나 내가 이제 연락을 해서 대화를 하게 됐을 때 그때 왜 그랬어? 나는 그 말이 너무 상처였어. 이렇게 하실 거라면 연락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연락이 왔다 해서 그 과거의 얘기를 이제
누가 맞고 이거를 그런 과거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감정의 해석보다 관계의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의 에너지가 흐르도록 그냥 놔두면 서서히 좋아지는 구조라서 지나간 감정과 상황을 다시 건드리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좀 은은하게 내가 그래도 너 주변에 있다, 머물러 있다라는 존재감을 남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너 옆에 나 여기 있어, 아직도 있어 라는 느낌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연락을 해도 매일매일 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친구처럼 지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흐름이 좋아질 때까지 그냥 지켜봐 주세요. 그게 지금으로서 가장 베스트입니다. 짝사랑 관계라면은 혼자만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만의 감정 루프에 빠지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가 바쁘고 반응이 느리다고 해서 이거 나 혼자만의 감정인가 봐 하고 스스로 정리해버리면 관계에 싹이 자라기도 전에 끊겨요. 이분은 또 현실적인 흐름에 맞춰 움직이는 타입이라 여러분이 너무 독립적으로 감정을 생각하고 뒤로 빠지면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또 좋아하는 마음을 혼자 증명하려는 행동도 피하세요. 선물, 긴 메시지, 과한 표현 같은 거는 지금 타이밍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짧은 이제 연락, 가벼운 반응으로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뭐 내가 옆에 있어요. 뭐 나의 존재 정도만 이제 옆에 있다라고 그런 느낌만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까지 리딩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누메라 타로를 구독하시면 매주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해결 키코드를 모아 가실 수 있습니다. 리딩이 끝난 뒤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을 위한 맞춤 솔루션 누메라 타로에서 계속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으로 마음 전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부분들 반갑습니다. 누메라 타로 대표마스터 손은사입니다. 오늘은 제외 짝사랑 공통 리딩입니다. 경우에 맞춰서 영상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분이 내 생각을 하고 있을지, 그리고 그분도 여러분과 마음을 같을지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사람의 현재 상황과 관계가 이제 발전하지 못했던 또는 장벽이었던 이유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헤어진 관계라면요. 두 분은 오래된 연인이 아니라 좀 막 서로에게 마음이 깊어지려던 시점에 급하게 끝나버린 관계인 것 같아요. 아직 서로를 다 몰랐고 그래서 좀 더 쉽게 상처받았던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뭐 단순히 서로가 다르고 서로 상처를 줬다기보다는 연애 초반에 흔히 오는 이 사람이 진심일까?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건 아닐까? 좀 서로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묘한 분위기 속에서 불안이 증폭이 되고 그게 그대로 현실이 되어버린 케이스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은 분명 두 분이 있었지만 좀 그 초반에 어색한 그 분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좀 말 한마디, 뭐 연락 뭐 하나에 서로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을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서 하루 연락이 늦어졌는데 이거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데 마음이 식었나라고 생각이 들었다던가 되게 장난처럼 던진 말인데 이게 서로가 코드가 안 맞아서 진담으로 좀 받아들여서 분위기가 순식간에 이제 싸해진 경우도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 작은 오해들이 쌓이면서 둘 다 감정보다는 자존심이 먼저 올라오게 됐고 한쪽은 내가 더 다가가면 지는 거야. 다른 한쪽은 이 사람 나한테 관심이 없네. 이렇게 서로 뭐 대화를 해보지도 않고 서로 단정하면 스스로 선을 긋고 물러난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단단해지기 전에 무너진 케이스. 이제 그래도 짧았지만 서로한테 남은 여운은 좀 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 내가 좀 기다렸다면 조금 우리가 대화도 하고 지냈다면 좀 달라졌을까 하는 서로가 이제 아쉬움이 남아있는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짝사랑을 하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관계는 이미 알고 지내는 사이처럼 보여요.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인상은 있고 말도 몇 번 섞어봤을 가능성이 높네요. 이분은 여러분에게 관심은 있는데 이게
하지만 그게 좀 이성적인 끌림이라기보다 그냥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성적인 단계 뭐 그렇다기보다 공적인 관계로 여러분을 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다가와도 이제 반응이 크게 있진 않으실 것 같고요. 좋은 사람으로는 생각하지만은 좀 감정적으로는 바라보기에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고, 뭐 이분이 여러분이 좀 호감을 보인다고 해도 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보고 판단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마음을 키워가는 시기는 아니고 관계를 가볍게 유지하면서 분위기를 살피는 시기. 그래서 이분한테는 지금 억지로 감정을 보여주거나 의미를 부여하면 오히려 흐름이 어색해질 수 있어요. 이분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뭐 괜찮은 사람이고 이 정도지 아직은 이성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어서 이분의 진짜 속마음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과거, 현재, 미래, 속마음 흐름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헤어진 관계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이분은 과거에 감정적으로 상처가 될 만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만날 때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힌 상태는 아니었지만 감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 불안과 경계가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여러분과는 새로운 시작의 흐름이 들어왔던 건 맞아요. 근데 정작 행동은 반대로 행동한 거예요. 마음은 있었는데 표현은 자꾸 못하겠고 좋아하는 건가 아닌가 싶게 만든 태도도 있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이분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가 초반에 너무 강했어요. 과거에 감정적으로 크게 다친 적이 있었다 보니까 여러분을 만날 때도 예전을 떠올리면서 결국 잘해줘도 결국 내가 손해봤고 내가 너무 마음을 줬더니 내가 너무 상처를 받았다 라는 그 기억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한테는 좀 다르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방어 기제가 있으면서 이번에 너무 끌려다니지 말자, 너무 빠지지 말자, 모든 걸 다 주지 말자. 결국 여러분의 감정과 사랑보다는 자기 방어가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무뚝뚝하고 참 거리감 있다 라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 너무 좋아하게 되어버릴까봐서 서로 이제 되어버릴까봐서 스스로가 그걸 좀 멈추고 스톱한 그런 느낌이에요. 분명 좋아하는데 자기가 더 상처받고 또 그래버릴까봐서 감정을 차단해버린 케이스랄까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렇게 우리 사모분들한테 냉정하게 굴었을까? 이런 후회가 남아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짝사랑 관계라면요. 이분은 여러분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무렵에 실제로 연애운이 들어와 있었던 시기였어요. 즉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던 것 같거든요. 이제 나도 누군가를 만나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운은 들어와 있다고 해도 이 분 자체는 나 아직 연애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스스로가 방어적으로 누군가를 만날 흐름을 차단해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아도 여러분을 좀 더 지켜보자 조심스럽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연락하고 데이트를 해도 사실 본인 생활에는 지장이 없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분께 좀 내가 바빠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얘가 그런 식으로 벽을 세운 느낌? 근데 여러분한테만 딱하게 관심이 없다기보다 아직 연애하고 싶지 않다고 본인이 고집스러울 정도로 타인에게 마음을 닫은 상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현재 그분의 속마음을 보자면요. 헤어진 관계인 경우 이분은 과거에 분명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연애의 흐름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여러분을 만났지만은 감정보다는 머리로 내가 이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방어 기제가 있었던 시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을 그만큼 표현하지도 못했고 여러분한테 다가가지도 못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때와는 좀 다른 흐름이에요.
이제 내가 그렇게 방어 기제로 사람에 대한 마음을 꾹꾹 닫을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좀 연애다운 연애를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흐름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때 뭐 마음이 없어서 식어서도 아닌데 본인이 괜히 상처받을까 봐서 솔직히 끝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관계를 이렇게 끝내기에는 내가 너무 아쉽게 끝났고 내가 너무 그 사람한테 매몰차게 굴었던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너무 쉽게 포기한 거 아닐까 여러분의 이런 생각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이미 좀 시동이 걸렸어요. 이게 아쉬움으로 지금 계속 남고 있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는 그래도 나 이분이랑 우리 3번 분들이랑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연락해볼까? 이 관계를 그래도 다시 잡아볼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이제 날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하고 그래도 여러분한테 다가가려고 계속 타이밍을 재고 있는 문제예요. 다만 문제는 마음은 앞서 있는데 행동이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정비가 안 된 상태예요. 근데 위에서의 흐름을 보면 되게 매몰차게 굴어놓고 고민을 하는 것 치고는 마음이 좀 앞서서 행동을 정리하고 이제 다가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마음을 앞선 행동을 할 확률이 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자기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감정이 확 치고 올라와서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충동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뒤늦은 큰 후회로 와서 나 진짜 이 관계를 끝낼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갑자기 다가갈 수 있는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짝사랑이신 관계라면요, 이분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나도 연애를 해볼까라는 마음이었지만 본인이 연애를 할 생각이 없다고 고집스럽게 행동을 했다가 현재는 이제 나도 이제 진짜 누군가 만나보러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옮겨지는 시점에 와 있어요. 이제 결심이 좀 생겼어요. 그리고 이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은연중에는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커요. 예전에는 자기를 좋아한다는 걸 눈치채긴 했는데 그땐 그냥 넘겼어요. 나를 좋아한다고? 그래 고마워 이런 정도였죠. 왜냐면 그때는 본인이 연애를 하고 싶지 않다고 했었으니까.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갑자기 그런 연애 기류로 들어왔어요. 이 사람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좀 한번 알아가봐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좀 달라지고 있는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즘 이분 보시면 살짝 말투나 행동에서 살짝 플러팅한 느낌이 나실 수도 있거든요. 평소보다 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좀 다르다던가 좀 자주 눈이 마주치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뭐 괜히 말 걸 타이밍을 만들다던가 그런 흐름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뜬금없는 흐름이긴 해요.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한테 안 그러던 사람 밥 먹으러 갈래 이러다던가 그런데 이런 행동이 아직 확신이 있는 고백은 아니에요. 탐색을 하는 단계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 반응이 어떨까? 그리고 아직 뭐 그때는 알았지만 아직까지도 나한테 마음이 있는지도 이분도 확신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분은 이제 연애를 마음이 아닌 행동으로 옮기려는 시기에 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시작점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좀 관심을 가져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다가가고 있고 가볍게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까운 미래에는 이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유감스럽게도 가까운 미래에는 이분이 조금 바빠지는 시기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좀 감정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서 여러분을 생각할 틈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일이나 개인적인 일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머리로는 보고 싶다 연락해볼까 하면서도 막상 행동으로 옮길 여유가 줄어드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연락이 불쑥 왔다가 또 다시 잠잠해질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오락가락하고 뭐 조심스럽고 이런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이 이 사람이 바뀐 탓이에요. 그래서 미리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접은 게 아니라 본인의 상황이 정말 정신없는 시기인 거예요. 여전히 마음은 있지만
지금은 해야 할 일과 감정 사이에서 버티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 싶고 그렇긴 하지만 지금은 이 밀려오는 일들을 처리해야 돼 라는 이런 느낌인 거죠. 관계가 멈춘 게 아니고 속도가 잠시 늦춰진 것 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만 지나면 다시 두 분은 감정이 올라올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최종적으로 두 분의 흐름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두 분은 이분이 지금 바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연락이 잠잠하고 이어질까 말까 좀 애매한 상태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이 관계는 공적인 계기나 주변의 연결을 통해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분이 바빠서 연락을 못하고 이제 미루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시기 속에서 이런 공적인 관계를 통해서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흐름이에요. 예를 들면은 공통된 지인이나 직장, 모임 같은 누군가의 주선된 자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흐름이에요. 이건 일부러 연락을 하고 어제 하지 않아도 운처럼 엮이는 형태로 돌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서 여기서 보네? 아주 오랜만이네? 다시 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눈이에요. 그동안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감정이나 거리감이 이 만남을 통해서 뭐 한 번에 풀리진 않겠지만 적어도 서로가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신호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전처럼 미묘한 눈치를 보기보다는요, 서로가 다시 만났고, 그리고 뭐 짝사랑 관계도 연락이 흐지부지 되고 이제 이랬다가 다시 만났을 때는 서로가 조금 더 솔직해지고, 그래, 이 관계는 다시 이어가도 되겠다 라는 확신이 드는 단계로 이제 들어섭니다. 즉 헤어진 분들이라면 재의 계기가 되고 짝사랑이신 분들이라면 공식적인 첫 만남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관계는 예상치 못한 계기로 다시 연결이 됩니다. 주변의 도움이나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마주치면서 그 자리에서 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최종적인 흐름으로 들어서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할 수 있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누메라의 조언 키코드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 분들에게 필요한 조언 키코드는 2,4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행동은 서두르지 말고 판단을 보류하는 시기예요. 여러분이 먼저 결정을 내리거나 상대의 마음을 억지로 확인하려고 하기보다는 흐름을 지켜보는 자체가 행동이에요. 감정적으로는 여러 갈래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연락을 해볼까? 기다려야 하나?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 마음의 결단을 내리기보다 양쪽을 좀 천천히 저울질하면서 마음을 보류하는 게 최적입니다. 지금 상대도 조심스럽게 다가오려고 하는 시점이라서, 그리고 그 다가오는 흐름이 조금 느린 흐름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돼서 다가온다면 다가온 대로 가볍게 대화하시고 한동안 또 조용하면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즉 지금의 행동보다는 관찰, 선택보다는 균형을 유지하는 시기. 그래서 내 선택을 제 감정을 정하고 끝내고 이러지 마시고 흐름에 따라서 감정을 좀 보류하시는 게 지금 좋을 것 같고, 머리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상황이 스스로 열릴 수 있도록 여유를 주시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위의 내용과 이어집니다. 모든 걸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거나 결과를 강제로 만들려던가 내 마음을 단정 짓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결단이 오히려 이 관계의 흐름을 막히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흘러가는 대로 바라보는 시기지, 상대를 내가 조종하려 하거나 내가 주도해서 판을 짜려고 하면은 상대방은 부담을 느끼고 한 발 물러설 가능성이 큰 흐름이에요. 요약하자면 지금 중심을 잡되 이 상황을 또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 것. 그래서 기다림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게 제일 좋은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리딩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누메라 타로를 구독하시면 매주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해결 키코드를 모아 가실 수 있습니다. 리딩이 끝난 뒤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을 위한 맞춤 솔루션,
누메라타로에서 계속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으로 마음 전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본분들 반갑습니다. 누메라타로 대표 마스터 손은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떠올리는 그 사람, 내 생각은 하고 있을지, 그리고 우리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카드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분의 현재 상황을 보면요. 사귀거나 짝사랑을 하고 있어도 이분을 만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보여요. 헤어진 관계라면 정말 짧게 만난 사이 같아 보입니다. 진지하고 어떠한 감정이 있다 보다는 서로 단순한 이성적으로 호감이 생겼는데 알아가면서 시작하기보다는 서로 호감이 있으니까 사귀면서 알아가보자. 서로 끌리니까 일단 만나보자. 여러 가지 따지지 않고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급하게 연애를 시작했지만 서로가 좀 생각했던 연애 흐름으로는 가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알아갈수록 좋은 감정보다는 내가 생각했던 이 관계에 좀 실망이 남은 느낌입니다. 처음이 빨랐듯 헤어진 것도 빨리 서로 정리하자 이런 느낌인데 이것도 너무 진지하게 서로 마음이 아파가면서 완전히 끝난 건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여지는 놔두고 헤어진 느낌입니다. 짝사랑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을 좋아하기 시작한 지 그리고 알고 지낸 지 정말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단시간에 우리 서번분들이 좀 좋아하신 것 같고 이분도 여러분에게 호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성적인 끌림보다는 사람이 괜찮네 편하다 정도의 인식이에요. 이분이 여러분이 본인의 시야에 없는 이유는 아직 알고 지낸 지도 얼마 안 됐고 사실 이분이 최근에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흐름상으로는 전 애인과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보입니다. 아니면 인간관계에 대해 크게 실망 사건들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기가 아직 좀 버거운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아직 잘 모르겠는 이 사람 내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분의 진짜 속마음, 이분의 마음의 방향은 과거부터 가까운 미래까지 어떻게 흘러갈지 상세하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을 처음 알게 됐을 때 개인적인 흐름을 보면 이분은 주변에 사람도 많고 대인관계도 활발한 편이에요. 모임, 약속도 잦고 기본적으로 성격도 밝고 잘 어울리는 타입이신 것 같아요. 노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걸 즐기지만 그렇다고 연애를 진지하게 하거나 한 사람만 깊게 보는 또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흐름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과의 첫 만남도 꽤 자연스러운 자리에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지인 약속에서 우연히 알게 됐다거나 동호회, 스터디, 회식 같은 모임 아니 혹은 술자리처럼 분위기 자체가 가벼운 자리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 자리 속에서 이 사람 괜찮네. 이제 그 정도의 인식으로 시작된 인연이에요. 처음부터 진지한 감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계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분위기, 즉흥적인 이제 느낌에 가까웠던 거죠. 헤어지신 분들이라면 이분이 애초에 누군가를 오래 만나거나 진지하게 연애 준비가 되어 있던 타입은 아니었어요. 좋으면 만나보자. 그 정도의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인연이죠. 하지만 관계가 조금씩 깊어지고 감정이 진짜로 붙기 시작하자마자 부담을 느꼈던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생각했던 관계의 흐름이 아닌데 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이분은 우리 사본분들이 자기처럼 좀 쿨하게 자기를 만날 줄 알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즐거울 때 만나고 힘들면 각자 길 가면 되는 거지라는 식의 좀 감정이 얕게 라고 생각을 했다가 좀 진지하게 만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자마자 발을 빼버린 케이스일까요? 그렇게 혼자 선을 그은 흐름입니다. 짝사랑 관계라면요. 이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호감이나 태도를 눈치채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분이 지금 연애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누군가 끝난 흐름이 있었거나 그냥 요즘은 연애보단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싶은 시기예요. 그래서 누가 다가오면 반갑기도 하지만 막상 마음을 열리면 부담스럽다고 느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비춰준 호감도 좋지만 지금 나한테는 그게 좀 버겁다. 이런 감정으로 과거에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현재에는 감정의 변화가 좀 생겼을까요? 사실 이제는 어느 정도 본인이 과거에 있었던 인연, 사건들을 정리도 할 수 있었지만 자기가 만든 과한 생각들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흐름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사람 자체가 성격이 밝은 것도 있고 여기저기 모임이나 약속을 나가는 것도 과거의 자기 일 때문에 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경향도 큽니다. 지금 이분은 그래서 현재 흐름을 보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즐기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복잡한 생각들로 본인을 괴롭히고 있고 마음의 움직임은 거의 멈춰 있어요. 이제 흐름상 보니까 우리 짝사랑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짧게 만나고 헤어졌던 이 분도 정확한 이유가 이전 연애에서 너무 크게 다친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의 감정이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고 그 상처를 자꾸 되새기면서 또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마음을 꽁꽁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생기면 생길수록 오히려 더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감정을 느끼는 게 반가운 게 아니라 뭐 이러다 또 상처받겠지, 또 헤어지겠지. 자꾸 과거의 연인이 생긴 후유증으로 연결시키고 있고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그 전 애인이 자리 잡고 미련과 죄책감이 남아있습니다. 사실 4번 분들이 좋고 싫고가 이분한테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걸 떠나서 자기 감정에 되게 매몰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잠시 만났던 분들이라면 자기는 쿨하자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 사실은 정말 야속하게도 여러분을 보면서 전 애인을 떠올렸을지도 몰라요. 진지하게 만나는 게 부담스럽던 그런 말도 그런 분위기가 오자마자 아직 자기가 정관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됐고 못 벗어났구나라고 인지했을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근데 또 이분이 그런 와중에도 여러분을 완전히 밀어내는 그런 느낌도 아니에요. 자기 감정에 매몰되어 있을 뿐이지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싫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연락도 완전 끊긴 흐름은 아니고 어느 정도 지인 관계로 지내고 그러려고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이제 원래 보통 흐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시간이 좀 흐르면 그래도 마음의 변화가 있는 편인데 이분은 가까운 미래에도 전애인은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꽤나 미련과 그리움이 길게 갈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연락은 종종 하지만 방어적인 기제가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가까운 미래에도 보여집니다. 가까운 미래는 이렇지만 최종적으로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두 분의 앞으로 흐름을 보면요. 이제 리딩을 하다 보면 그래도 사람 마음이 좀 유연해서 어느 정도 틈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보이는데 이분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그 마음을 여는 게. 최종적인 흐름을 보면 생각보다 꽤나 이전 연인에 대한 감정 그리고 혹은 그 관계에서 상처를 끌어안고 있는 흐름이 계속되어 보여요. 좀 꽉 막혔어요. 흐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치유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감정의 후유증이 꽤나 크게 지속되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새로 만나려는 마음은 지금 리딩에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아예 들어오지 않는 흐름으로 읽혀져서 이분의 좀 더 장기적인 흐름이 궁금하시다면 다른 속마음 시리즈일 때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4번 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어느 정도 희망을 어느 정도 그 틈을 찾아볼까라고 해석을 해봤는데 이렇게 꽉 막힌 리딩이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래도 이분과 훗날에 다시 한번 좋은 관계를 이어지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누메라만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조언키 코드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우리 4번 분들에게 필요한 조언키 코드는요. 51입니다. 지금은 이 관계 안에서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되돌리려 애쓰지 않는 게 좋아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분이 정말 그 관계에 대해서 자기 안에 문제를 벅찬 상태이니까 그 사람의 혼란 속으로 억지로 들어가면요. 여러분까지 휘말릴 수 있어요. 이게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내가 휘말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분이 이럴 때는 연락 확인 감정 표현보다는 거리를 두시고 좀 냉정하게 이분을 지금은 떼어놓는 게 제일 좋은 행동이에요. 억울하죠. 차라리 그럴 거면 솔직하게 말하기라도 하던가, 뭐 어떤 대단한 사람을 좋아할게, 뭐 나한테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고, 뭐 미련도 남고, 뭐 시작도 안 해봤는데 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치만 내가 억울하고 미련 남고 뭐 그렇다 하고 노력을 한다 해도 지금 이 사람한테 설득하고 내가 다가가는 게 지금의 그 타이밍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흐름이 역효과만 낼 뿐이지. 그래서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이 사람 떼시고 감정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것. 그리고 미련을 좀 떨쳐내기 위해 그래도 내가 잠시나마 좋아했던 호감을 가졌던 감정을 인정을 하면서 그래도 이 관계가 나한테는 어떤 의미였는가라고 좋으면 좋은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우셔도 좋고요. 하면서 조용히 정리하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이제 같은 결이기 때문에 제가 중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지금은 이분하고는 그냥 지인으로만 남는 게 최고 베스트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분이 좋다고 좀 오기가 생겨서 이분의 페이스에 안 말려드렸으면 좋겠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게 저는 사범분들을 위한 가장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몰라요. 이 흐름은 너무 장기적으로 지금 꽉 막힌 흐름이지, 여러분이 쿨하게 떠나고 그냥 지인관계로 뭐 오빠면 오빠 뭐 동생이면 동생으로 지나고 여러분이 잘 살고 있으면요, 훗날 완전히 다르게 이어질 흐름도 조금의 여진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관계에서 뭔가를 정의하고 확인하는 거는 좋지 않으니까 여러분 중심을 다 잡으실 거,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리딩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누메라 타로를 구독하시면 매주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해결 키코드를 모아가실 수 있어요. 리딩이 끝난 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분만의 맞춤 솔루션 누메라 타로에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으로 마음 전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